안녕하세요. 영국 점성학 강성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이 결정된 2024년 말, 집권 초기인 2025년 초, 세 차례에 걸쳐 미국 정부 흐름과 트럼프 대통령을 예측한 바 있습니다. 당시 핵심 내용은 네 가지였습니다. 첫째, 에너지 전쟁을 통해 원유 가치를 끌어올리기에 집착하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정치적 음모와 스캔들에 휘말려 끝은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 보았습니다. 둘째, 트럼프식 개혁이 강행될수록 세계는 전쟁의 위험과 경제 위기, 사회적 혼란에 직면할 것이며 대한민국 역시 매우 불리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셋째, 미국의 독단적인 개혁에 반대하는 국가들의 결속이 강해지면서 결국 미국 경제를 타격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 했습니다. 넷째, 미국은 채권 수요를 늘리기 위해 관세 전쟁을 넘어 자원 전쟁과 식량 위기 같은 글로벌 불안을 의도적으로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재집권 1년 4개월이 지난 지금 예측은 현실이 되었고 그 충격은 세계 질서와 동맹 구조를 근본부터 흔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전쟁 이후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주제는 전쟁 이후의 미국입니다. 챕터 1에서는 2026년 미국의 국가운을 입체적으로 분석해보고 챕터 2에서는 점성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2026년 미국과 대한민국의 관계가 어떤 변곡점을 맞이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챕터 1 2026년 미국 국가운 특징 5가지 2026년 미국 국가운 특징 5가지 중 첫 번째는 숙명적 라이벌 구도입니다. 미국의 정체성을 뜻하는 이라우스는 동쪽의 파수꾼 알데바란이, 외교 관계를 뜻하는 지라우스는 서쪽의 파수꾼 안타레스가 배치되었습니다. 알데바란 영향권 아래에 있는 미국은 스스로를 정의로운 투사이자 새로운 질서의 개척자로 정의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도덕적 명분을 잃거나 편법을 동원할 경우 쌓아온 모든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위험이 공존합니다. 반면 미국과 마주한 치라우스 안타레스는 사느냐 죽느냐의 심정으로 미국을 압박해오는 동맹 또는 상대 국가를 뜻합니다. 안타레스는 화성의 성질을 지닌 별입니다. 이는 이번 전쟁 이후에도 동맹이나 상대 국가들이 물러서지 않고 강도 높은 외교적 충돌이나 군사적 대응을 지속할 것임을 뜻합니다. 2026년 미국 국가운 특징 5가지 중 두 번째는 11하우스에 힘이 과도하게 몰려 있다는 점입니다. 11하우스에 태양, 달, 금성, 토성, 해왕성이 모두 몰려 있는 건 미국이 국제협력 재편에 집중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행성이 위치한 별자리가 양자리여서 재편 속도도 빠르고 재편 방식도 강압적일 것입니다. 특히 태양은 양자리 0도, 해왕성은 양자리 1도, 토성은 양자리 4도 등 행성이 초기 도수에 있어 마치 어린아이가 떼를 쓰듯 성숙하지 못한 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동맹 역할 재조정이나 비용 분담 요구, 전략 산업 규제, 공급망 재편을 단순하고 성숙하지 못한 방식으로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2026년 미국 국가운 특징 5가지 중 세 번째는 10하우스 역행하는 수성과 약한 화성입니다. 이는 미국의 정책이나 외교 메시지가 한 번에 정리되지 않고 반복 수정되는 것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정책이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다는 뜻이며 정부 메시지와 실제 행동의 차이가 클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구조가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수성, 화성이 목성과 연결되면서 미국이 내수 경기, 군수 산업, 기술 패권 경쟁에 많은 자금을 투입할 가능성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방산, 반도체, 에너지 공급망, 데이터 인프라 분야가 이 흐름의 중심에 설 가능성이 있어 일시적으로 경기 기대감과 투자 심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권위를 지나치게 과시할 위험이 있어 결국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2026년 미국 국가운 특징 5가지 중 4번째는 흉한 외행성의 영향입니다. 우선 12하우스 황소자리 천왕성은 실물 경제에 숨겨진 불안을 뜻합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여도 금융 시스템과 사모대출 리스크, 농산물 공급, 원자재 등에서 예상치 못한 위험이 터져나올 수 있습니다. 9하우스 물병자리 명왕성은 국제법과 첨단 기술 규제 정책을 매우 강하게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명왕성은 토성, 해왕성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러한 미국의 정책은 글로벌 시장에 큰 파문을 줄 것입니다. 2026년 미국 국가운 특징 5가지 중 5번째는 행성과 만나는 별의 역할입니다. 11하우스 태양, 해왕성은 데뎁카이토스 별과 만나고 2하우스 목성은 시리우스 별과 만납니다. 이 배치는 경제, 외교, 안보, 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압도적으로 힘을 과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겉으로는 연대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강압적일 것이며 때로는 무리한 외교나 경제 정책을 펼칠 수도 있습니다. 올해는 미국 정부의 과감한 판단이 세계 질서에 큰 파장을 만드는 격변의 시기가 될 것입니다. 미국 국가운을 시기별로 나누어 보면 4월 말부터는 충격 확산 구간입니다. 이때는 천왕성이 쌍둥이 자리로 진입하고 곧이어 명왕성은 역행합니다. 언론과 정보전을 통해 시장 경제를 흔들 것이며 국가별 편가르기가 본격화할 것입니다. 6월 말부터는 목성이 사자 자리로 진입하면서 더 자신감 있고 더 자극적인 리더십 연출로 세계를 압박할 것입니다. 미국 재정을 메우기 위한 글로벌 강탈 정책이 더 강해지는 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리더십을 과시하거나 군사적인 퍼포먼스를 보이거나 반강제적인 기술 협력이나 공장 이전, 세금 정책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해왕성과 토성이 역행을 시작하는 하반기로 갈수록 미국도 점점 커지는 동맹의 이탈과 균열을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챕터 2 2026년 미국, 대한민국 관계 2026년 미국 도대체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2026년의 미국은 자기 진영과 핵심 산업을 다시 정리하는 해입니다. 기존 질서를 관리만 하던 예전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새로운 질서를 직접 설계하고 밀어붙이면서 자신들이 모든 기준의 중심이 되는 선점 국가가 되려 할 것입니다. 동맹국과 시장을 향해 미국의 규칙에 맞춰서 움직일 것을 강요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위비 분담금부터 반도체와 AI 기술을 어느 쪽과 공유할지, 중국과의 거래는 어디까지 허용할지 같은 아주 직접적이고 까다로운 질문들을 미국은 훨씬 더 자주 던지게 됩니다. 겉으로는 민주주의나 국제 질서 같은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겠지만 실제로는 기술 통제나 공급망 재편 같은 아주 현실적이고 강력한 수단들로 움직이게 됩니다. 2026년은 설득보다 어느 편에 설 것인지 확실히 정하라는 압박이 더 강해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미국의 변화가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우선 강력한 카리스마로 대한민국을 압도하려 할 것입니다. 때로는 무리한 외교, 경제 정책이나
집권당을 향한 내전 간섭을 펼칠 수도 있습니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미국이 야당의 역할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으로서는 이 변화가 주머니 사정과 직결되는 문제로 다가올 겁니다. 수출에서는 미국의 중국, 러시아 견제 확대로 우리 기업들은 선택지가 좁아지는 양면성을 띠게 됩니다. 방산산업은 미국의 안보 전략 덕분에 혜택을 보겠지만 그만큼 우리가 미국 편에 서야 한다는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겁니다. 특히 환율이 문제인데 미국이 달러 중심의 질서를 위해 돈을 많이 쓰게 되면 우리나라는 자본 유출이나 환율 상승, 국가 재정 부담의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미국이 돈을 많이 쓴다는 건 그만큼 나랏빛을 많이 낸다는 뜻이니 높은 수준의 금리를 오래 유지하거나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2026년은 미국의 질서 유지 비용을 우리가 환율과 금리라는 세금으로 대신 치르는 구조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기회와 위험은 무엇일까요? 우선 기회부터 보면 미국이 필요하다고 찍어준 산업에는 돈과 정책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방산, 반도체, 조선과 해운, 에너지 전력망, AI 인프라 같은 분야가 대표적이며 한층 더 중요해지고 성장할 겁니다. 하지만 위험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에서 정책이 발표되어도 세부 내용이 자꾸 바뀌거나 말과 행동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시장은 뉴스에 먼저 반응했다가 나중에 세부 조정이 나오면 다시 흔들리는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겁니다. 금융 시스템, 사무대출, 공급망 같은 미국 경제에 숨겨진 위험은 대한민국 금융, 물류, 원자재 같은 기본 경제를 꼬이게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지표는 괜찮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운임이 오르고 원자재 구하기가 힘들어지면서 체감 경기는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2026년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핵심은 외교와 산업 정책을 따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2026년은 외교적인 선택이 우리 산업의 미래가 되지만 금융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미국 편에 서서 얻는 기회가 무엇인지 계산함과 동시에 그 대가로 치러야 할 외교 관계나 환율 변동을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산업 분야에서도 선택과 집중은 필요합니다. 반도체 첨단 패키징이나 조선업 패키징, AI 인프라처럼 미국이 꼭 필요로 하고 우리가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세부 영역을 분명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내부 정책에 있어 한 목소리를 내는 메시지 관리도 중요합니다. 부처마다 말이 다르거나 정책이 번복되면 시장은 바로 흔들립니다. 생활 물가, 물류 비용, 부동산 같은 생활 기반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밖에서 기회를 잡아도 국민이 느끼는 성과는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챕터 3 핵심 정리 2026년 미국은 자기 진영과 핵심 산업을 다시 정리하는 해이며 미국 국가운은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동맹 재편, 국제 질서 재편은 국가 운영의 중심축이 됩니다. 둘째, 미국 정부는 정보전과 여론전을 내세워 국제 질서 재편을 더 공격적이고 강압적으로 밀어붙일 것입니다. 셋째, 그 과정에서 군사협력, 기술협력을 이유로 세계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넷째, 금융 시스템과 사모대출, 농산물 공급, 원자재 등에서 예상치 못한 위험이 터져나올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흐름을 다른 국가보다 더 민감하게 체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산이나 조선, 반도체, 에너지 분야에서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지만
환율이나 내수 경제에서는 부담을 떠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와 기회는 늘 함께 오는 법입니다. 미국발 질서 재편을 압박으로만 보지 않고 어떤 부담을 늘리고 어떤 기회를 선점할지 선택한다면 기회를 잡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국점성학이었습니다.